안녕하십니까. 네, 인간공학 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강의라 그럴까요? 아니면 설명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진행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어제 기술사 면접을 끝냈고요. 근데 이제 기술사 면접을 끝내면서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기사 공부만 할 때는 사실 기사는 상당히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그런 과목이지만 기술사 하다 보면은 그 모든 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모든 하나하나의 단락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깊이가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기사 자격증이 따기는 쉽지만 아마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뭐 모르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그냥 단순히 암기하며 지나갔던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공부의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수준은 기사보다는 약간 높을 것 같고 기술사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죠. 그 정도 안에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로 뭐 교재도 없고 어제 기술사 시험을 마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새로운 자격증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면접에서 떨어진다 치면 뭐 내년 뭐 6월 달 이후에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있는 제 지적 수준이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기술사나 뭐 기사 공부했던 이 13개월이라는 시간 중에서 1년 13개월의 기간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또 많이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일단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보시면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아마 좀 더 쉽게 기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자료를 남기기로 결정을 하고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강의는 편하게 할 거고요.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통계라든가 뭐 계산하는 것들. 저도 이제 워낙 계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근데 보시고 나면 뭐 이걸 길게 오랫동안 뭐 할 생각은 없고요. 아무튼 듣게 되시면 아마 나중에 지금보다는 아마 이해하시는 폭이 인간공학 기사라는 특히 이제 인간공학이라는 그 분야 그리고 인간공학 기사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아마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는 그리고 아마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아마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내 스스로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뭐 사전을 뒤져본다던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과목이 재밌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인간공학 기사를 배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따기가 쉽죠. 예, 쉬운 건 맞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는 1년 동안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인간공학 기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몇 개 자격증을 땄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사가 4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 봐도 인간공학 기사가 따기는 쉬웠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따기가 다른 거 평균적으로 뭐 쉽다는 거고요. 또 이만큼 쉬운 자격증이 또 있죠. 얘만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균형 뭐 어떤 뭐 일반적인 분포로 봤을 때 일단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기사 공부를 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다른 과목들도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제가 봤을 때 인간공학 기사는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달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이상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충분히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1년에 4개 따는 것도 솔직히 내가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하고 일요일 날 쉬고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만 공부한다 그러면 사실 기사 자격증
1년에 4번까지 시험 보잖아요. 4번까지도 충분히 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난이도 쉬운 걸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어려운 걸 뒤에 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4개까지 딸 수 있는 게 아마 기사 자격증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사의 기본이 암기죠, 암기. 암기란 계산인데 뭐 암기든 계산이든 암기는 하나의 규칙인 거고 계산도 솔직히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또 이제 이게 뭐 점수가 뭐 상대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붙는 점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솔직히 기사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아무튼 이 시험이 쉬운 건 사실이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이 따는 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쉽다고 해서 또 간단히 볼 건 아니죠. 이게 뭐 모든 각 그 기사 자격증마다 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인간공학이라는 분야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마 이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공학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느끼게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사람의 태도가 바뀌죠.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기사라는 자격증이 그 하나의 테크니션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이나 뭐 어떤 어차피 공대에서 시험 보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입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지식, 아니면 수학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변호사 시험이나 뭐 변리사 시험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공식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직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그걸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 시험이 다 그렇게 보죠. 예를 들어 산업위생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자 쉽게 보면 직장에서 이제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 선임하게 되는데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예전에는 산업위생관리 기사가 있었지만 산업기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간공학 기사가 추가가 되면서 인간공학 기사에 대한 그 활용도가 높아진 거죠. 하지만 저도 뭐 산업위생을 따봤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건관리자에 맞는 직종은 인간공학이 맞습니다. 왜 산업위생관리가 왜 보건관리자로 원래 선임이 됐고 그 뒤에 인간공학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공학 기사가 생긴 지 한 15년밖에 안 돼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인간공학이 원래 보건관리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위생도 일종의 테크니션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것들 뭐 국소배기, 국소배기 장치라든가 아니면 작업한기 측정. 그것도 하나의 그 기술이거든요. 한 테크니션이고 하나의 수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기라든가 뭐 다른 것들, 다른 모든 기사들처럼 산업위생도 어떻게 보면 테크니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공학은 그런 테크니션을 좀 더 벗어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제가 어제 그 면접 볼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에서 이제 보통 안전, 보건 나뉘는데 안전은 좀 더 그 집중적이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편협한 의미가 있고 보건은 그 모든 걸 포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 정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인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는 그 안전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내가 기계를 만지고 기계를 고치고 기계에 어떤 뭐 기름칠하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넘어가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막 기계를 만지고 고치고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일을 보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그 모든 것들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보건이거든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보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안전보다는요, 이제 보건 쪽으로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질 거고,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한 복지 정책의 기본처럼 이제는 우리가 말한 안전과 보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장 시간에 멈춰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직했을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아니면 퇴직한 다음에 몇 년 뒤까지 왜냐하면 몇 년 뒤까지도 그 뒤에 나중에 그 유해 요인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하고 몇 년 뒤까지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보건 분야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게 인간공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이라는 게
하나하나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거죠. 전기, 뭐 소방, 뭐 위험물, 가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병이 있는지 또한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인간공학이라는 한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따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기사를 갖고 있는 분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도 이 자격증을 따두시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넓게, 폭넓게 많은 걸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확실히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공학이 앞으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쓰일 수 있는 뭐 방향이 앞으로 좀 더 지금보다 줄진 않죠. 더 넓어질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본인이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픈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또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두 달 노력하면 딸 수가 있거든요. 문제도 쉬워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학원 다니는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뭐 문제가 많이 쉽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기사분들도 이걸 공부하시면 아마 본인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아마 새로운 그런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아마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냥 봐도 좋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생각 중에는 오늘 중에 왜냐면 저도 이제 시험이 끝났고 해서 이제 좀 이번 주는 놀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다 끝내 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이제 애도 봐야 돼서. 그래서 뭐 얘기를 많이 나누기보다는 이제 책이 안 나오는 것들 그리고 책들이 보면 상당히 그 오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잘 안 고치더라고요.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오자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그리고 책에 안 나오지만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봤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요.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선호를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책은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윙큐입니다. 윙큐. 제가 이 책으로 실기, 뭐, 필기, 실기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다른 책도 봤는데, 다른 책은 너무 번잡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내용이 많아요. 간결하고 요약하기로는 아마 이 책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 책을 보는 거고요. 하지만 꼭 이 책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각자한테 맞는 게 있으니까 판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그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뭐 설명이 약간 다르고 뭐 약간 다르지만 붙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스포자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작년에 올해까지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공부하면서 아니면 기사 공부하면서 기술사는 사실 계산 문제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기사 공부할 때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스포자로 샀다가 이제는 뭐 내가 앞으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수학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수학을 이 나이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암담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나마 인간공학 쪽에서는 별로 계산하는 게 없죠.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튼 이 과목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보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밌다? 내가 공부하기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모르는 건 넘어가고 빨리 해서 보시는 분이 아마 좀 더 이해의 깊이를 그래서 이제 기사와 기술사 수준 그 중간 수준에서 아마 이해의 깊이를 그래서 인간공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걸 아마 공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